안녕하세요. 노노TV 윤호입니다. 여기는 박경리 소설 토지의 주무대인 하동 악양평사리들 판입니다. 소설은 하동 평사리에서 시작해 서울 일본 만주를 아우르며 동학농민운동과 가구경장이 일어난 1897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반세기에 이르는 근대 민족사를 평사리 부호 최찬판댁 가족사를 통해 그려낸 대하소설입니다. 소설 토지는 1969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1994년에 드디어 5부작으로 장장 25년에 걸쳐 완성되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최찬판댁과 토지 세트장은 소설이 완성된 후인 1998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토지는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1979년 KBS에서 처음으로 제작되었고 1987년 리메이크되었는데 이때는 소설이 완성되기 전이라 일부 내용만 방송되었고요. SBS에서는 소설 완성 후인 2004년 드라마로 제작하였습니다. 사실 최찬판댁과 토지 세트장 초가집은 소설 내용을 토대로 하동군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최찬판댁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소설에 나온 최찬판댁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가상의 고택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적지 않은 분들이 최찬판을 실제 인물로 최찬판댁을 실제 지금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드라마를 통해 소설 토지가 확실하게 각인되다 보니 마치 오래전부터 지금 자리에 있던 것처럼 현실보다 더 현실같이 느껴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토지 작가 박경리 선생님은 통영이 고향이고 진주여고를 졸업하신 분으로 하동 악양평사리하고는 무관할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일설에는 최찬판댁의 모델이 된 조찬판댁이 실제 존재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다만 박경리 선생님은 조찬판댁을 취재하여 서술한 것이 아니라 상상에 의거하여 썼다고 합니다. 토지의 배경으로 평사리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만석군 집안인 최찬판댁 집안에 어울리는 지리적 배경으로는 전라도의 평야 지대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지만 작가 본인이 경상도 사람이라 전라도 지역의 사투리나 풍습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곤란했고 그러다가 우연히 하동 평사리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간도 용정 지역의 경우도 직접 가본 적 없고 지도를 통해 상상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토지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최찬판댁에서 최고 어른인 윤씨 부인과 그의 아들 최치수와 아내 별당아씨 그리고 딸 최서희. 어느 날 최찬판댁에 젊은 남자 하나가 찾아오는데 별당아씨는 그와 함께 딸도 버린 채 사랑을 조자 도망을 치면서 경랑의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5부작 대하소설 토지에는 이름만 등장하는 인물들까지 모두 합하면 600여 명이나 되지만 모두 가상인물이며 실존 인물로는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 한 명뿐입니다. 소설 토지 속 최찬판댁을 재현한 한옥 14동과 토지 세트장, 평사리 문학관, 전통 한옥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 등에는 조선 후기 우리 민족의 생활을 담은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평사리 들판 끝자락에 있는 동정호입니다. 동정호 역시 악양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명을 따서 이름 붙여졌는데 섬진강 물이 거꾸로 넘쳐 드나들면서 생긴 자연 호수로 주변 습지와 더불어 금개구리, 남생이, 두꺼비의 산란 및 서식지입니다. 동정호의 마스코트인 하트 모양의 출렁다리, 천국의 계단 조형물, 나룻배 등의 포토존이 있어 가족이나 연인들의 핫플로 출사 여행을 즐기기도 좋은 장소입니다. 초가을이면 나무수국과 핑크 뮬리가 어우러져 더욱 화려한 풍경을 뽐냅니다. 동정호 한쪽에는 2층 누각인 악양루가 그림처럼 서 있는데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가 등악양루라는 시에서 둥티모의 절경을 노래했는데 악양루와 동정호는 모두 이 시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첫 영상에 보면 평사리 마을 뒤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보이는데 바로 1117m 높이의 형제봉입니다. 지암괴석과 철쭉 군락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워 하동 10평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악양면 일대의 황금색 비옥한 들녘과 굽이쳐 흐르는 섬진강 물길이
장대한 풍경을 연출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최찬판댁을 지나 고소성 방향에서 형제봉을 다녀왔었는데 조만간 화되면 부춘리 형제봉 활궁장 방향에서 다시 한번 올라볼 생각입니다.